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당뇨 치료의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뇨 치료하면 혈당 낮추는 치료가 맨 처음 떠오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당뇨 치료의 목적은 당뇨 합병증 예방이라는 것이 금방 납득이 되실 겁니다. 특히 당뇨의 대혈관 합병증인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예방이 궁극적인 목적이겠습니다. 즉, 당뇨 치료에서 혈당을 낮추는 것은 대리 표지자, 서로게이트 마커를 호전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당뇨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뇨의 클리니컬 아웃컴인 당뇨 합병증과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혈당을 안정적으로 잘 낮추는 약인데 장기간 사용했을 때 당뇨 합병증 예방 효과가 별로 없고 심지어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면 과연 그 약을 쓸 수 있을까요? 한때 논란을 일으켰던 경구혈당 강화제인 당뇨약 아반디아가 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기대되던 당뇨약인 아반디아는 2007년도에 아반디아 장기 사용자가 심장 발작률, 마요카드 인팍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메타아날리시스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여러 언론의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당뇨약 아반디아를 장기 복용했을 때 심부전 발생 위험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랐습니다. 이런 논란들이 있자 FDA에서는 당뇨약을 허가를 받을 때는 반드시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고위험군을 임상시험에 포함하고 카디오바스큘러 아웃컴을 보는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하도록 허가 조건에 달았습니다. 이 뒤에 출시된 약인 DPP4 이니비터, SGLT2 이니비터, GLP-1 아고니스트는 이런 CV 아웃컴을 보는 클리니컬 트라이얼들을 했어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DPP4 이니비터의 경우에는 메이저 어드버스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 발생은 줄이지 못하였고 안정성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몇몇 약제에서 심부전 입원 발생 위험이 증가시킨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예로 삭사글립틴이 있습니다. 삭사글립틴은 세이버티브 팀이 53 연구에서 심부전 위험이 증가하였고 알로크립틴도 몇몇 서브그룹에서 심부전 발생 위험의 증가가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 발표된 SGLT2 이니비터에서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엠파글리플로진이 엠파렉 아웃컴 연구에서 메이스 예방 효과와 심부전 입원 예방 효과, 메이저 어드버스 레날 이벤트 예방 효과를 보여준 것입니다. 정말로 드라마틱하고 놀라운 결과였고요. 그 뒤를 카나글리플로진과 다파글리플로진이 이었습니다. GLP-1 아고니스트도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요. 리라글루타이드가 메이스 예방 효과를 보여주었고 세마글루타이드도 메이스 예방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GLP-1 아고니스트와 SGLT2 이니비터는 메이스, 메이저 어드버스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를 예방하는 효과를 보여주었고 특히 SGLT2 이니비터는 당뇨 환자에서 심부전 입원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SGLT2 이니비터의 효과가 더 기대되어서 이 이후에는 당뇨가 없는 심부전 환자와 CKD 환자에서도 임상시험을 했는데요. 다파글리플로진 같은 경우에는 당뇨가 없는 심부전 환자에서 사용했을 때 심부전 입원과 카디오바스큘러 데스를 줄이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없는 CKD 환자에서 다파글리플로진을 사용했을 때도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와 레날 이벤트를 예방하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전들을 하나씩 보면 SGLT2 이니비터 같은 경우에는 키드니의 프락시말 튜블에서 글루코즈를 제흡수를 억제하고 소디움 제흡수를 억제해서 결과적으로는 혈당 감소 효과와 혈압 조절 효과, 체중 감소 효과까지 보여주었습니다. GLP-1 아고니스트는
판크라스에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글루카곤 합성을 감소시키고 스토막에서 가스트릭 엠프팅을 감소시키고 뇌에서 식욕을 감소시켜서 전체적으로는 혈당 강화 효과와 체중 감소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데비피퍼 인히비터의 경우에는 소장에서 GLP-1의 분해를 감소시키는 효과로서 혈당 강화 효과는 보여주었지만 메이스는 감소시키지 못하였습니다. 피파 아고니스트로 로시글리타존이 있는데요. 이런 피파 아고니스트는 뉴클리어 트랜스크립션 팩터에 작용해서 TG를 낮추고 HDL을 높이고 인슐린 센시티비티를 높여서 아주 큰 기대를 받았지만은 로시글리타존 같은 경우에는 메이스를 증가시키고 신부전 입원을 증가시킨다는 우려가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퇴출되기에 이르렀고 현재는 피오글리타존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디오바스큘러 아웃컴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FDA 허가사항으로 반드시 시행되기에 따라서 여러 연구들이 되었고 다시 한번 이 연구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피피퍼 인히비터 같은 경우에는 삭사글리틴, 알로글리틴, 시타글리틴, 리나글리틴이 CV 아웃컴 트라이얼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메이스와 올코즈 모탈리티, 카디오바스큘러 데이지 감소 효과는 없었습니다. 안정성만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런데 삭사글리틴 경우에는 신부전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GLP-1 아고니스트의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아웃컴인 메이스를 전체적으로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여주었고 리라글루타이드와 세마글루타이드 등은 올코즈 모탈리티와 카디오바스큘러 데스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스트로크 감소 효과가 몇몇 약제들에서 보여주었고 스트로크 감소 효과를 보여주은 것은 세마글루타이드와 둘라글루타이드입니다. 다만 신부전 입원 감소 효과는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SGLT2 인히비터는 엠파글리플로진, 카나글리플로진, 다파글리플로진 등이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전체적으로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감소시키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고 올코즈 모탈리티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여주었고 신부전 입원은 특히 드라마틱하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스트로크는 감소시키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키드니 아웃컴 같은 경우에는 GLP-1 아고니스트와 SGLT 인히비터가 전체적으로 예방 효과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다만 SGLT 인히비터가 키드니 아웃컴 예방 효과는 GLP-1 아고니스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이 진료 지침에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당뇨병학회 2022년 당뇨 진료 지침을 보면 먼저 ASCVD가 있는지 그리고 하드 페일러나 CKD가 있는지를 먼저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당뇨이면서 ASCVD가 이미 동반이 되어 있거나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ASCVD, 메이스 예방 효과가 증명된 GLP-1 아고니스트나 SGLT2 인히비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부전 환자 또는 신부전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신부전 예방 효과가 증명된 SGLT2 인히비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CKD가 있거나 CKD 고위험군의 경우에도 SGLT2 인히비터는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다만 GLP-1 아고니스트도 같이 고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약을 사용하고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질병의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고려하고 기존에 발표되었던 임상시험 결과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머리에 된 내용들을 한번 숙지를 잘 하시고 최신 진료 지침에 반영된 것들을 잘 이해하셔서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